여러분 역사 드라마 사극에서 사극에 제가 출연한다면 제일 어울리는 캐릭터는 뭡니까? 1번 세자, 자 2번 환관, 3번 왕. 자, 셋 중에 몇 번입니까? 자, 1번 손 들어주세요. 2번 손 들어주세요. 나연이, 너 혼자 들었어. 내가 환관이 뭔지는 아는 거야? 모르고 그런 거 아니야? 환관이 뭐예요? 네. 그죠. 내시를 얘기하는 내시. 제가 어딜 봐서 내시입니까? 저는 왕자입니다. 슬기 남편, 슬기 예비신랑, 네. 국서, 그러니까요. 국서, 부마, 그렇잖아요? 아프리카 초원의 퓨마입니까? 슬기의 부마입니까? 슬기의 부마입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이제 그만 웃으시고요. 8번 왔어요, 8번. 자, 이거 빨리 속도감 있게 전개를 한 다음에 끝을 보고 제가 약속드린 대로 미리 이제 똑같은 동일한 시험지를 나눠드린 다음에 모두가 만점,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자, 무슨 미? 유종의 미를 자, 거둘 수 있도록 손 조심, 스테이플러.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따 나눠준다고.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저 녀석한테만 주는 거예요. 제가 교재를 안 가져와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네, 페이크. 자, 당했어요. 자, 그러면 개, 우시 쪽에서 개는 전 시간에 했던 거 소술자의 직접 개입 안 보고 다 지운 상태니까 안 보고 얘기해보세요. 소술자의 직접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은 세 글자. 일단 뭐부터 생각해라. 보이스? 목소리여야 돼요. 목소리. 반드시 목소리여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명이나 심리묘사하고는 달라요. 일반적인 심리묘사하고 차이점이 뭐야? 심리묘사는 말 그대로 심리를 묘사하는 거야. 웃었다,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나오는 건 심리묘사잖아요. 근데 심리묘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말하듯이 슬픔을 감당기 어렵더라. 뭘 알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말하듯이. 민채님 아시겠어요? 네, 그런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여야 되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인물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였죠? 목소리는 목소리인데 인물 목소리가 아니고 내용 자체가 정서나 태도를 표현해 줘야 된다 라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외워둘 표현이 있었죠. 어찌 뭐뭐하지 않으리요. 어찌 뭐뭐할 소냐. 리오 소냐 커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오 소냐. 즉흥 애드립인데 괜찮네요. 남친이 리오고요. 여친이 소냐예요. 괜찮다. 리오 소냐 커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끝을 잘 보시라고. 요런 게 대체로 99%의 확률로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큰 따옴표 안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고요.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아까 하나는 했고요. 두 번째. 자, 리오냐, 소냐냐. 소냐 여기 있네. 보시고요. 자, 아무리 뭐뭐라도 마음이 온전한 소냐. 그러면 이거는 말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 말하는 주인공이 인물이 아닌 거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 또 밑으로 가볼게요. 이건 심청전이었고요. 보통 니네가 딱 생각해봐. 직접 개입 그러면은 고전 소설이 생각나요? 현대 소설이 생각나요? 당연히 고전 소설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대 소설에도 있다 이거죠. 그것도 대수능 기출에 대박, 신선해, 프레시합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찾아보세요. 자, 소설자의 직접 개입의 흔적을 리오 소냐 커플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99%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1%. 그리고 강다현님이 내가 한번 마음 먹고 한다면 하고야만 다. 강다현. 강다니께 하고야만 다. 강다현. 다 내가 하고야만 다. 강다현. 네가 얘기할 거야. 자, 말하듯이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인물 목소리는 아닌데 이게 짓거려. 태도나 정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갑툭튀인데 심판이
축구 그라운드에 난입한 느낌. 축구공을 심판이 차버렸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첫 문장이죠. 그쵸? 독자는 이라고 말하는 순간 애는 인물이 아니야. 무슨 개소리야. 어떻게 캐릭터가 독자는 이렇게 말합니까? 그냥 작품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서술자의 목소리라는 게 분명하죠. 독자는 이라고 주어를 쓰는 순간. 그렇지 않아요? 맞죠?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요즘에 슬램덩크가 영화관에서 많이 인기던데 슬램덩크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즐겨보던 만화라고 하던데요. 자, 너무하셨고요. 자, 이거 갑자기 슬퍼집니다. 이건 사실 왜곡이고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 이후로 두 번째 역사 왜곡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들의 엄마 아빠들이 즐겨 있던 덩크슛 하고 싶어요 지금. 됐어요. 말 안 할래요. 자, 독자는 갑자기 슬램덩크에서 그 인물이 강태풍인가요? 누구죠? 누가 나오죠? 인물이? 예? 강백호예요? 맞아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강백호라는 인물이 갑자기 농구 슈터다 독자 여러분 혹은 뭐 관객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개입일 수밖에 없죠. 인물의 목소리일 리 없으니까. 또 밑줄거. 자, 뭐뭐 하던 말을 밑줄거.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이거 인물의 목소리 아니야. 인물의 목소리 아니잖아. 그치? 근데 진짜 청자인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독자는 이라고 지목해서.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최신 기출이에요. 요거 기억하세요. 현대 소설에도 나올 수 있다. 오케이? 근데 거의 예외적이죠? 수능이 나온 거야. 대박. 19대 수능. 아하! 수능 역사 예리로 가장 어려웠다라고 하는 19대 수능, 불수능에 나왔던 거야. 이래서 또 어려운 측면이 있죠. 현대소설에 무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등장합니다. 자, 체크했고요. 기억하세요. 우리 커플 이름. 자, 편집자적 논평 커플. 창밖에 커플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는 나연님. 자, 편집자적 논평 커플 누구라고요? 리오와 소냐 아시겠죠? 리오와 소냐예요. 나연아 알겠죠? 자, 왜요? 측면에서 봐버렸네요. 네, 어떡하지? 네. 자, 이제 작입니다. 작작 좀 하세요, 선생님. 그래, 작이야. 작품 속이라는 말에 밑줄 긋고요. 이야기 속이라고 또 써놔. 작년 수능에 이야기 속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야기 속이라는 말과 같다. 작품 속, 이야기 속.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1인칭이라는 건데, 바꿔 말하면은 나라는 표현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동그라미 딱 해놓고. 그러니까 큰 따옴표 바깥에 이렇게 나라고 나오면은 1인칭인데, 수능에서는 1인칭이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작품 속 소설자 또는 이야기 속 소설자라고 나와요. 그죠? 익숙해져야 돼요. 자, 다음. 다음 작품에서 또 나의 동그라미.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능에서는 뭐 관찰자 시점, 뭐 주인공 시점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알겠죠? 대신 다른 표현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요것만 구분해 볼게요. 여기도 나의 동그라미 딱 하는 거죠. 사막을 건너는 법 21대 수능 그 바로 아래 첫 줄이에요. 네, 나. 이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작품 속 소설자 또는 이야기 속 소설자. 기억하세요. 다음. 자, 이제 작품 밖 소설자인데 이야기 밖 소설자도 된다. 한 번 더 쓰시고 이야기 밖의 소설자 3인칭인데 그럼 얘는 나라는 표현이 큰 따옴표 안에 나온다 안 나온다? 큰 따옴표 밖에 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알겠죠? 그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품 밖 소설자, 작품 속 소설자예요. 누구예요? 네. 쭉 보세요. 나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학년도 대수능. 이게 또 아주 쟁점이 됐던 해죠. 15대 수능이 평가원, 모의고사, 6, 9월은 엄청 쉬웠는데 대수능에서 뒤통수 친 시험이에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10번에 전으로 갑니다. 장면 전환의 전인데요. 장면이 바뀐다 이 말이잖아요. 변화한다.
뭘 보고 하느냐? 전환된 걸.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으시면 돼요. 시간, 공간, 괄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꼭 중략 부분에서만 장면이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고전소설 같으면은 뭐 차설, 각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장면과 장면 사이의 경계에 나옵니다. 요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일은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루는 시간, 그 다음에 한 곳, 공간. 지금 각설하고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일은 했잖아요. 그럼 시간상의 경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장면의 전환이 여기를 경계로 한 장면과 또 다른 장면인 거예요. 됐어요. 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장기, 답왈 그랬어요. 장기는 동물이야 사람이야? 시죠? 동물. 장기가 말을 해요. 대답을.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화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화적이다. 나연님 설레신가 봐요. 그쵸? 지금 설레죠? 겨울인데 벌써 설레면 안 돼요. 장기 의인화된 거잖아요. 우화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린님, 그 젓가락 패션 있잖아요. 그 젓가락 패션. 약간 그 하늘을 나실 것 같아요. 그쵸? 비행기에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선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비행기에 탑승하신 그 스튜어디스 느낌 나지 않아요, 좀? 고개 살짝 돌려주세요. 친구들 향해서. 와, 약간 그 느낌 나죠, 그쵸? 여기 와인 한 잔이요? 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행 다녀오면서, 정말 제일 좋았던 순간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비행기 안에서 무제한으로 와인 시켜 먹던 거, 눈총 받으면서 너무 만족스러운 눈총들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흡족하게 맞아봤던 총소리. 눈총. 그래서 졸라 마실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스튜어디스가 진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명했어요. 더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도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번 눈총. 따끔? 좋아요. 그래서 나는 왜 비행기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교실 안에 있는 것인가? 라고 갑자기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또 날아가야지. 자, 장기가 대답했어요. 장기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화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면의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건 사극 버전이잖아. 이거 간신. 자, 협사촌에다가 괄호 처리해. 협사촌. 공간을 나타내는 말을 꼭 괄호 처리하는 말이야. 알겠어요? 나와서 갔잖아. 그러면 이 앞, 뒤로 같은 장면이야? 다른 장면이야? 다른 장면이야. 공간이 바뀌었으니까. 이해되죠? 모래 기니까 이거 진짜 불편하다. 저렴한 걸 구입했더니 원래 이제 여기다 딱 꽂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렴한 걸 사다 보니까요. 자, 아무튼 밑으로 가보면은 또 가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됐고요. 협사촌 갔잖아. 그러니까 장면 전환 확인되죠. 이 짧은 것 안에도 장면 전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 요거 시간 나타내는 말 겨울방학 괄호 처리해봐. 그리고 나서 공간 나타내는 말 학교 숙직실 있죠. 괄호 처리 딱 해보시고요. 자, 겨울방학 끝나고 학교 숙직실 데리고 갔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어린애들 이렇게 시켜주고 이렇게 아주 자상하시는 여자 선생님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 전환이 있는 부분 찾아가지고 체크해 볼게요. 자, 어디에 체크해야 될까요? 아까는 겨울이 끝나고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계절이 바뀌어서 뭐가 됐어요? 봄이 됐어요. 괄호 처리 딱 해보고요. 됐죠? 그러면 이 앞에서 장면 전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시간, 공간 바뀌면 장면 전환입니다.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이거야. 형광펜 색깔. 오늘 2개밖에 안 했다. 형광펜. 첫 번째는 뭐였죠? 소술자의 지적 개입이랑 편집자적 논평.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는 보통 이제 고전 소설 중심으로만 가르쳐 주고 끝나버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최신 기출 반영 안 된 상태에서. 현대 소설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배운 거 아니야. 그게 일단 큰 소득이고. 두 번째 이제 별표할 게 이거야.
장면의 빈번한 전환. 이거 엄청 잘 나오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영선님, 빈번하다는 얘기는 자주야? 아니면은 어쩌다 한 번이야? 자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장면이 최소한 몇 개가 돼야 될까요? 숫자로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그거 부족해요. 2번 흐르면 부족합니다. 대체로 2번씩 나와요. 지금 기준이 애매한데, 여기가 지금 중략이라고 체크된 부분이라고 해보면은, 보통은 중략 앞뒤로 나오잖아요. 그쵸? 아닌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근데 이제 중략으로 보통 구분이 돼요. 그러면 통틀어서 그 장면 개수를 세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중략이니까. 여기는 강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합치면 안 돼요. 위아래를. 근데 여기든 별도로 따로 계산해요. 따로. 그래서 3개 이상이 있어야 돼. 3개 포함해서. 장면이 3개 이상은 나와야 돼. 그렇게 써놔야 돼. 숫자 3. 응? 빈번하다라는 얘기는 3개 이상이라니, 3개 이상.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전체 통틀어서 말하면 안 돼요. 보통 3개 이상이에요. 알아요? 보통, 통틀어서. 그러면 안 돼. 딱 경계로 이쪽이든, 그러니까 뒤쪽이든 앞쪽이든. 오케이? 따로 세야 돼요. 따로.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밑으로 가봐. 이때라고 나와 있죠? 괄호 처리해봐. 시간, 공간, 괄호 할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때 나왔죠? 지금 중략 경계에 아직 안 간 상태에서 지금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괄호. 장면 전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한 번, 이날 한 번. 오케이? 2번씩이나 바뀌었지? 장면은 모두 몇 장면이에요? 앞에 있는 장면 1개, 중간에 1개, 뒤에 1개. 이해되죠? 최소한 3장면 나왔잖아요. 벌써 빈번한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각설이라고 하면서 이제 못을 박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4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다음. 공이 즉시 내당에 들어가 묻기를. 공간을 나타내는 말 뭐 있어요? 내당. 안쪽에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묻기를. 중략 있잖아, 중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중략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내가 말줄임표 만든 거야. 이 같은 부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튿날 괄호 처리. 장면 바뀌었지? 다음, 공이 이 말을 듣고 어쩌고저쩌고 탐복하고 즉시 어디에 나왔다 그랬어요? 외당. 그럼 벌써 장면이 몇 개니? 내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장면 1개, 중간에 1개, 이튿날 뒤, 외당 뒤에서 또 하나. 벌써 3개지? 맞지? 그러면 빈번한 거야, 아닌 거야? 빈번한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여기도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봐. 이때, 괄호 처리, 이때. 시간, 공간, 괄호예요. 이때 괄호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내려보시고, 또 있으면 찾아. 괄호 할 거예요. 시간이나 호산대 심리들의 빈틈없이 마중 나와. 다음 넘어가서 즐거워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금산성에다가 또 괄호 처리. 금산성 여기에 이르러서. 그리고 나서 태우가 바삐 내려 어쩌고저쩌고 올리니 쫙쭉 이렇게. 그래서 3개 이상으로 장면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빈번한 장면 전환이다. 한편도 괄호. 장안으로 돌아와. 장안 괄호. 장안이란 공간으로 이렇게 장면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빈번한 전환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많다. 이때도 있죠, 이때. 이렇게 많이 바뀌냐? 그래서 유충열전이었습니다. 다음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시점의 전환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시점이 바뀔 수도 있냐? 그럴 수 있어요.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일단 외워버릴게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일단 개념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자,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 해볼게요. 1인칭과 3인칭을 오가는 것.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먹기 쉬워.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이렇게. 1인칭과 3인칭 사이를 오가는 거를 뜻한다. 뭐가요? 시점의 전환, 내지는 서술자의 교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나라는 표현이 나오다가 나라는 표현이 사라지는 그런 걸 뜻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황석영 선생의 가객, 노래하는 나그네라는 뜻의 가객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제일 유명하고요. 자, 봐. 오른쪽으로 가봐. 작품 제목에다가 색깔할게, 이건. 그러니까 그 의식의 흐름 기법 그러면 늘 헷갈리잖아요. 심리 묘사와 의식의 흐름 기법은 늘 헷갈려요. 그러니까 작품 제목을 알고 있는 게 또 때로는 도움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예 기억을 해버려. 색깔에. 황석영 선생의 가객이라는 작품.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말줄임표 앞부분에 나라는 표현 확인되면 형광펜으로 역시 체크해 볼게요. 자, 나 보이죠? 말줄임표 앞부분. 자, 나라는 표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1인칭이야, 3인칭이야? 1인칭. 그렇죠? 작품 속 소술자야, 작품 밖 소술자야? 작품 속 소술자. 그러다가 나라는 표현이 쑥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얘는 작품 밖 소술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소술자가 교체된 것이고요. 시점이 전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나라는 소술자에서 그죠? 나가 아닌 소술자로. 오케이? 다음 전기적이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작전 X합 할 때 전기적이다. 전기에다가 동그라미. 전기에다가 동그라미. 기는 기할 기자예요. 그래서 이건 비현실. 현실 비현실. 비현실. 귀신이 나온다. 좀비가 나온다. 그러면 현실이야, 비현실이야? 비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전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뭐 한 사람의 일대기 전기 아니에요. 그쵸? 기할 기자예요, 이거. 기할 기자. 기괴하다.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난다거나 귀신하고 사랑을 나눈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전기적이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부적을 딱 이렇게 부적을 붙인다거나 도수를 부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전기적이에요. 이해돼요? 자, 작년 기출에는 평가원 기출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작년 평가원 기출에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소현성록이라고 있거든요. 소현성록이라고. 거기 보면은 그 개용한, 그러니까 얼굴을 바꿔주는 개용단, 그 환약이 있어요. 약 먹으면 얼굴이 바뀌어. 딴 사람 얼굴로. 그런 게 등장하거든요. 전기적이 아니야. 전기적이지. 약 먹고 얼굴이 바뀌어. 아, 선생님, 그거 시술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21세기 용어고, 당시 시술이 어디 있니? 시술로? 아니. 메스를 댔다고. 오케이? 너한테 먹혔다? 자, 딴 애들은 몰라. 자, 전기적이다. 그러면은 기이한 건데, 찾아봐. 우치. 우치하여 이런 일이. 우치가 해냅니다. 우치하여 이런 일이. 나오죠? 변신? 이런 거죠. 제가 토끼로 변신? 이런 거죠. 네. 지나갔습니다. 변신. 전기적이 아니야. 전기적이죠. 네. 변신했으니까요. 자, 사기 보여요. 짐승.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도술이란 말 나왔잖아요. 도술. 지금 도술 부린 거거든요. 도술 나오면 뭐라고요? 전기적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다음 작품 또 넘어갈게요. 여기도 찾아보세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것도 전기적이다 라고 했는데 밑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이 여인에다가 동그라미. 이 여인은 누굴까요? 자, 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이 여인은 느낌상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그녀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only 누구만? 양생만. 자, 여러분, 양생 나왔습니다. 양갱 아니고요. 양생입니다. 말랑말랑한 양갱 아니고요. 양생. 자, 생이 뭐였죠? 남자, 여자? 남자의 성 뒤에 붙는 호칭이었어요. 그쵸? 유씨성을 가진 남성 누구? 유생. 남씨성을 가진 남성? 남생. 유씨, 남씨? 유남생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양생. 그러면 양씨성을 가진 남자예요. 양생만이 볼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이거 현실이야, 비현실이야? 비현실적이죠. 여자의 정체는 뭘까요? Who is she? She is 귀신.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귀신. 밑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봐. 이거 봐. 또 뭐라고 그랬어? 수저 놀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 그랬잖아요. 인간이 먹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즉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야.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귀신과의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작전 X합 할 때 액으로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조금만 힘냅시다. 액자식 구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액자, 사진 액자든 그림 액자든 지금부터 그려보세요. Let's do it.
그려. 이게 틀이고 이게 그림이나 사진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작품 안에 그 속 이야기가 있고 겉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품 속에 있는 이야기가 있고 작품 밖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한자말로 뭐라고 합니까? 바깥에 있으면은 바깥 외자 써서 외화, 안에 있으면은 내화라고 하는 건데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 뭐처럼? 사진이나 그림을 넣는 액자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건 이제 시판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 액자를 그린 거고 글 속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글 속에서는 A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잠깐 멈추고 B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가 다시 A라는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이건 브레드, 이건 패티, 두툼, 패티, 두툼.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A야, B야, A야, B야, A야, B야, B가 중요해요. 야, 수업 내용에 집중해. 뭐, 생각하고 있죠? B가 중요해요. 얘가 내화거든요. 내화가 중요해. 외화는 빵 같은 거야. 니네 햄버거 먹는데 씨발 패티가 없어. 햄버거야 아니야? 아니지. 빵 없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빵이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거 빵이 없는 게 햄버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빵이 없는 게 좋아요? 패티가 없는 게 좋아요? 패티 없는 햄버거 좀. 그거 왜 먹는 거예요? 그거 구름 과자예요? 뭐예요 그거? 네? 빵이 없으면 공갈 과자 같잖아요. 네? 이게 손에 묻잖아요. 네. 네. 깔끔 떨고 있네요. 네, 좋아요. 자, 이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건데 실제 글의 흐름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찾아갔는데 그쵸? 그 카페에서 만난 그 알바녀가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남친한테 차인 이야기를. 그쵸? 다 끝난 다음에 퇴근할 시간이 된 거죠. 제가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알바녀 손을 이렇게. 이야기 끝. 알겠죠? 손잡고 나간 게 중요해요? 차인 게 중요해요? 차인 게 중요하죠. 뭔가 대단한 사연이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극복을 하려면은. 자, 아무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럼 대표적인 작품 제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봐, 제목. 병신과 머저리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코미디 같기도 하지만은 심각한 한국 전쟁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에요. 뜻밖이죠. 한국 전쟁의 비극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이제 빨간 펜 한번 들어볼까요? 빨간 펜으로 가시면은 이문단 첫 줄. 이문단 첫 줄에 그 서장이라는 표현 있죠. 경찰서장의 서장이 아니에요. 서장은 프롤로그예요, 에필로그예요. 네, 하여튼 그렇답니다. 네, 그렇다니까 알아두시고요. 서장. 시작하는 부분에 도입부 같은 거잖아요. 도입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책의 도입부. 소설 따위의 도입부를 서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쵸? 그러면은 소설 속에 또 하나의 소설이 있는 거죠. 이해돼요? 소설 속에 또 하나의 소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액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거는 서장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게 그 소설 속 소설이고요. 여기는 이제 인용된 부분이니까 이게 B 소설이라면은 소설 도입부 그 전에 딴 얘기가 있었겠죠. 현실 속의 이 얘기가. 자, 아무튼 그런 거고요. 자, 4파식 구성으로 넘어왔어요. 자, 4파식 구성은 색깔 다른 걸로 밑에다가 입자 쓰시고 일화 할 때 일자를 화 위에다가 써주시고요. 일화를 삽입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끼워 넣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야기 토막 이야기를 끼워 넣는다 이런 건데 자,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능에서 검증받은 거 수능에 나왔거든요. 지금 이거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봐보세요. 이거 안 찍혀 있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와, 공간 확보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달 동안 계속 찍었더니 용량 초과야. 어젯밤에 계속 지웠어요. 지우고 돈이 들더라고요. 네, 돈이. 네네네. 안 그래도 클라우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저장 공간이 거의 다 찼습니다. 나한테 증액을 요구하더라고요. 돈을 더 쓰라는 거예요. 제가 쓰겠습니까? 불쾌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제 6절 몰락 소제목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보이지? 이렇게 토막토막의 이야기들이 군데군데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하면서 토막 이야기들이 연속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사파식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검증된 걸 보라고. 소제목이 들어가 있지. 그럼 그것부터가 이제 이야기 하나, 한 토막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지? 6절에서의 몰락이라는 소제목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파식 구성이야. 지금 근데 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 있지. 옴니버스.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악한 소설 해가지고 또 뭐 있어? 악한 소설. 그 악당 소설 있잖아. 무슨 크로 끝나는 거 있잖아? 헐크. 이거 말고 피카레스크라고 들어봤잖아. 그런 거 막 떠올릴 텐데 그런 거 알아둘 필요 없어. 수능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봐. 일단 사파식 구성이 이런 것이다 검증된 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의로 갑니다. 요거 이제 19대 수능 거야. 이거 불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네, 의식의 흐름 의로 갑니다. 의식의 흐름에다가 자, 요거는 개념 한 번만 듣고 지금부터 한 얘기를 잘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시험에 어차피 나오면 X라고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선지에 이게 의식의 흐름 나오잖아요. 일단 틀렸다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은 알아야 되겠죠. 일단 1번 사건의 인과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X예요. 사건의 인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보다 전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아요. 특별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도 없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영선님은 필기를 깍듯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머릿속에서는 복잡다단하게 지금 다양한 사고가 일어날 거거든요. 저 병신도 저거서 굴러먹다 온 거야. 강의실에 저딴 식으로 하지. 아, 미치겠네. 진짜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혼자 막 중얼거리고 있을 거거든요. 얘 지금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서 저 녀석의 머릿속에다가 콘센트를 확 찔러 넣어가지고 출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한편의 소설이 된다고. 그 느낌이야. 뭐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아까 그 귀는 왜 한 거야? 토끼 연출 왜 한 거야? 속을 계속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기보다는 지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잡다하게 쳐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일기를 쓰는 거야. 소설을 쓰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성이겠니? 아니겠니? 계획된 구성이 아니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 계속 굴러가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서 따라서 원인과 결과, 즉 인과도 형성되지 않는 걸 말해요. 그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성화님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개념은 알아두시는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틀리다 라고 말하면 돼요. 이건 작품 제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 자,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야. 소설가 구보씨의 1일.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뭐 있니? 이상의 뭐 있어? 날개. 그렇지. 이상의 날개. 쏘나. 이 두 작품만 일단 기억해 두시고 이거 말고도 또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나올 확률이 극히 낮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다. 그럼 무조건 틀렸다고 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틀렸다라고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독백의 독입니다. 작전 X합. 독특해. 독특해. 병이야, 병. 자, 이 가운데서 이제 의까지 온 거예요. 왔고, 독이에요. 독백이야 뭐 이해하는 거니까 독백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혼잣말. 작년 평가원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그냥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구어체에 가볼게요. 이건 인말이야, 글말이야. 반대말 생각하면 되죠. 문어체 있고요. 책 속에서나 만날 것 같은 딱딱한 문체를 얘기하는 건데 문어체는 자, 이건 글말이고요. 구어체는 당연히 인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쓰는 말. 딱 봐도 알겠지? 이렇게. 이거 구어체 맞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요. 다음 독특해 할 때 특으로 가겠습니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 강사들도 이거는 꼭 설명하고 넘어가는 건데, 자, 형광펜으로 색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이거 천천히 읽어보면 그냥 이해돼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특정한 인물이니까 이게 1인칭 같으면은 나일 수도 있고요. 뭐 알겠죠? 또는 뭐 제3의 인물들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인물의 시각에서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심리 위주로 돼 있으면 돼요. 심리 묘사 위주로 돼 있으면 된다고. 걔네 시각에서가 무슨 말이야? 걔네 생각대로 이 말이잖아. 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특정 인물의 심리 위주로 막 돼 있다. 심리 묘사 위주로 돼 있다. 그러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이게 1인칭이면 나가 될 수도 있고 3인칭이면 특정 인물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보는 게 중요해. 심리 묘사 위주로 돼 있는 거야 돼요. 자, 그는 이라고 나왔어. 정답. 그렇습니다. 특정 인물 누구예요? 그에다가 동그라미. 그라는 인물이 보세요. 어떠한 결론을 얻어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 지금 추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첫째는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이 친구의 머릿속에서 지금 정리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 그쵸? 맞죠? 그래서 전부 다 그런 내용이잖아. 그라는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고 그의 심리 묘사 위주로 돼 있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의식 구조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 덩어리들을 쭉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옥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아까 봤던 작품 제목 기억나요? 이거 자서전들 쓰십시다. 요 작품인데 이청준 선생의 작품입니다. 지옥 동그라미. 계속해서 지옥.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두려워지기 빗줄. 그 다음에 또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 무거운 압박감 이런 거. 자, 짓눌러 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친구의 심리묘사 위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인물은 여기서 누구죠? 그라는 특정 인물 중심으로 그의 시선에서 그 지욱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가고 있죠.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선 누구예요? 특정 인물이 누굽니까?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나연님? 그렇죠. 민노인. 민씨성을 가진 이 민노인의 심리묘사, 설레임 벌써 딱 보이죠? 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민노인의 심리 위주로 쭉 정리가 되고 있죠? 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 이제 회상, 독특해야 할 때 회상입니다. 회상이면 이제 뭐 말 그대로 여기 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회상한다라고 하면 제일 찾기 쉽죠. 회상한다. 근데 보통은 이제 시간 표시 과거를 나타내는 말, 지난해, 또 이틀 전, 이런 표현들이 이제 대체로 나오고 이제 회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그냥 회상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내용이 이제 회상이죠. 자, 다음 독특해 회했고요. 병이야 병. 마지막 병으로 가볼게요.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이제 시험을 볼 준비를 다 마친 겁니다. 10분이나 남았는데요. 질문을 받을 시간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의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팥죽을 떠뜨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꽃가루야, 고춧가루야. 고춧가루를 날려가 아니잖아! 꽃가루를 날려야지. 다 낚아야 꽃가루를 날려. 그렇죠? 예? 그리고 샴페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요. 꽃가루를 날려야 됩니다. 고춧가루 아니고요. 고춧가루 아니문이다. 자, 다나카 아니문이다. 병렬 병치 갈게요. 병신이라고 쓰면 안 돼요. 병치. 나란히 배치. 병렬 배치의 줄임말이 병치예요. 병렬 배치. 그게 이제 병렬 배치가 병치고요. 좀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써볼게요. 같은 시간, 다른 공간. 뭐라고요? 같은 시간, 다른 공간. 뭐라고요? 같은 시간, 다른 공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써놓을 텐데, 이때 용궁에서는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인 용궁에서는 이런 의미로 나오면 보통은 이제 병렬로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도 보세요.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 아까 수능에 나왔다는 거 19대 수능에서
결정타를 알렸던 현대소설 뭡니까? 박태원의 천변풍경. 이 천변이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서울 한복판에 광화문에 있는 거 뭡니까? 무슨 천이에요 거기? 예? 예? 무슨 천이요? 청계천. 청계천 말이에요. 청계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제치하의 청계천이야. 근데 진짜 현대적이거든요. 모던해요. 일제시대 때 쓰여진 작품이거든요. 졸라 웃겨. 근데 아무튼 웃기고 재밌어요. 기회 되면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하여튼 이 작품에서 보면은 한편에서 이렇게 경사가 있었을 때 했잖아요. 한편이라고 하는 공간,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그러할 때라고 이제 같은 시간이야, 다른 시간이야. 그러할 때는 같은 시간이죠, 같은 시간. 이러한 사건이 펼쳐지고 있을 때,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 같은 시각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아, 손가락이 피가 나고 있네요. 자, 여러분, 피 맺힌 저의 절규. 또 한편 개천 괄호 처리해 보세요. 한편, 자, 개천 하나를 건너 신전집 괄호 처리. 신전집.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대답 바로 나오면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곧장 내달아 가겠습니다. 신전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거 나오면 무조건 누구의 입을 주목하라? 우리 주화가 있습니다. 자, 난제를 만나면 그 난제를 풀어낼 해결사. 주화를 소개합니다. 주화야, 나에게 말해, 주화. 신전이 뭐지? 아,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 걸려들었습니다. 제가 선생이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주화님, 가르쳐 드릴게요. 신전이 뭐냐면은 신발 가게예요. 신발 파는 가게입니다. 그런 줄 몰랐죠? 이 전자가 가게 전자입니다. 가게 전자. 이런 한자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건데 가게 전자예요. 그러니까 뭐 어물전, 또 무슨 전 이런 말 쓰잖아요. 뭐 뒤집어 먹는 그 전 말고 가게를 뜻하는 공간, 전으로 끝나는 거 많이 들어봤지? 신발 파는 가게인 거예요. 이해되죠? 쉬우지 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제치하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같은 시간, 이때, 같은 때, 다른 공간이죠. 이해되죠? 병렬이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 첫 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표지로 돌아옵니다. 자, 이 뿌듯함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이고 저의 것이기도 한데요. 이 기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윈터에 와가지고 달라지는 것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개념과 뭐였죠? 습관. 다시 말하면 방법과 습관이었는데 그 중요한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 산을 넘은 겁니다. 첫 번째 산이 뭐였죠? 운문 개념의 산. 두 번째 산이 산문 개념의 산인 거예요. 우리 정상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야호!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가 방법 두 번째 산을 정복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눈에 눈물이 이렇게 감동하여 글썽글썽. 아, 좋아요. 네. 자, 자축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과제. 일일 과제에서 아까 질문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맞죠? 일일 과제를 한번 펴보시고요. 운문 개념 OX100. 5분 동안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운문 개념 OX100 펼쳐보겠습니다. 자, 방법과 습관 중에 일일 과제 하는 습관, 영역별, 자, 쪼개기, 자, 과제를 해왔었는데요. 방법과 습관, 가운데 습관. 자, 문항 번호로 외쳐주시면 되겠어요. 1번부터 100번 사이에서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보이는 친구 먼저 외쳐주세요.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일과제가 없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칠판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질문. 13번이요? 73번이요? 93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93번 볼게요. 자, 93번 갑니다. 하이안이라고 시작하는 93번 맞습니까? 네, 여기 네. 시간을 역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쵸. 고요하게 간단 설명을
아하. 자, 좋은 질문인데요. 자, 시간을 역설적으로 라고 얘기하려면은,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멈추면서 흘러갔다느니, 시간이 멈췄는데 흘러갔다느니, 이렇게 나와야 이제 역설적 표현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고요하게 번쩍인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범주에서 상반된 개념이 아니고 이건 다른 범주예요. 고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보세요. 시계 또는 고요하게 그러면서 번쩍이며 오는 아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결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행이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하얗게 또는 고요하게. 자, 그 다음에 번쩍이며 오는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거랑 번쩍인다라고 하는 게 번쩍이는 게 꼭 그러면 고요하다의 반대가 뭐죠? 뭐죠? 요란하게랄지. 그렇죠? 소란스럽게랄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냥 시각적인 거예요. 이건 시각적인 거. 번쩍인다는 건 시각적인 거죠. 다른 범주야. 고요하게는 뭐예요? 청각적인 범주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요하게 시끌벅적하게. 그러면 이제 역설이 될 수 있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또 96번 보겠습니다. 96번. 96번은 이거 이제 이게 이제 반어라고 했는데 반어랑 역설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반은 사실과 반대, 속마음과 반대, 사실 반대, 속마음과 반대. 이러면 이제 반어인데 이건 역설입니다. 방금 내가 잠깐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가고 있다가 있어요.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기다린다라고 하면 움직임이 있어, 없어요? 기다린다는 게 서서 기다리는 거거나 앉아서 기다리는 거나 멈춰 있는 거잖아요.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멈춰 있으면서 이동을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모순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반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역설이에요. 그래서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작품은 역설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요건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반어 X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면 반어는 될 수 있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고 두세 번 이상 강조하는 경우. 기다리고 있지 않다, 기다리고 있지 않다, 절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러면 반어가 될 수 있죠. 속으로는 졸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반어야. 근데 그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니잖아. 표현이. 오케이? 이건 역설이에요. 오케이? 자, 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면은 안 되겠죠. 표정들이 좋지 않습니다. 몇 번? 하나만 더 받아보죠. 하나만. 네? 39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39번까지만 한번 봅시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걸로. 자, 39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것만 같이 봅시다. 자, 비료값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반어나 역설과 관련된 다 질문이네. 근데 이제 이게 자조라는 말 동그라미 딱 해보시고요. 자조 뜻을 알아야 되겠죠. 다은님, 자조가 뭐예요? 숙제 안 해왔어. 난 진짜 아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태도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자조라고 해요. 자기조롱. 스스로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능성의 측면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가 뭐뭐로도 이해될 수 있다. 가능성이잖아. 뭐뭐로도 이해될 수 있다예요. 이게 부정할 수 없으면 맞는 거거든요. 모름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건 또 옛날에 쓰여진 시라서 이 나를 가리고 읽어보시면은 불거나 뭐뭐 하거나의 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어볼까 이렇게 불어볼까 이 느낌이 이게 옛날 말이라서. 근데 보통은 이제 불어볼까나 불어볼거나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의문형으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옛날 말이라서 좀 어렵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의문형이라는 게? 오케이. 물음이라는 게? 지금 춤출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음악을 연주하고 춤출 상황이 아닌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 조롱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설날에 용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 그쵸? 근데 뭐예요? 지금 나는 어디 있어? 노래방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왜? 그동안에 모은 용돈 다 털어서 지금 놀고 있는 거거든. 춤을 춤이 추는데 춤이 아니지.
아, 병신. 나 왜 이러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 빨간 펜으로 써놔. 자, 빨간 펜으로 쓸 거예요. 역설적 상황에다가, 이걸 내신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설적 상황에 반어적 표현이다.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써놔. 다은님? 써야 돼. 이렇게 써놔. 희한하지? 이게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이 작품. 내신에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 역설적 상황의 반어적 표현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알겠죠?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또 추가적인 질문은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료만 좀 받아주세요. 자, 개인적으로 이제 쉬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료 받으시면 돼요. 자, 쉬어. 자, 뒤로 전달해 주시고 나가면서 받으시면 돼요. 이대로 시험 볼 거니까 목요일까지 한번 써보고 오세요. 이 시험지 그대로 시험 볼 거예요. 자, 어우, 다원이 힘들어. 자, 이거 한 번씩 쭉 써보고 와야 돼. 자, 전달. 뒤로 전달. 자, 뒤로 전달. 나연이도 받아주시고. 뒤에 친구들. 자, 전달해 주시고. 얘는 내가 줄게. 종원이 내가 줄게. 다현이만 좀 주세요. 오케이.